자, 11월 28일 수능 아름다운 전주. 머리가 이렇게 개떡이 됐니? 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어쨌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시켜야 됩니다. 알겠지? 괜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되면은 근데 코로나가 확진이 돼도 볼 수 있죠, 이번에. 볼 수는 있죠. 병원에서.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게 무슨 효과가 들어가? 감정. 무슨 효과가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 노시브 효과가 들어요. 노시브 효과. 그렇게 되면. 이해되죠? 그치?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질병에 걸리면 그런 질병 자체가 실제로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괜히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지난 시간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지난 시간 거는 우리가 오늘 것도 연대 거를 보면은 니네 왜 아까 도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연대 문제의 도표는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데 오늘 것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2021학년도 문제에 문제 2-1번에 나와 있는 계절, 그 다음에 온도, 그거에 따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잖아. 본인의 판단 혹은 정서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 실험을 보면은 온도가 사람들의 대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 맞긴 맞는데 이런 문제는 언제나 도표 해석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거기다 쓰세요. 도표 해석은 세분화해야 돼. 세분화. 즉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지표들의 차이를 다 분석해 주는 것이 좋지. 우리가 그걸 퉁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온도가 사람의 대상 인식에 영향을 미치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방금 전에 했던 거에서도 온도. 온도는 차가운 온도가 있고 온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음료의 온도가 있지. 그치? 또 계절이 있지. 그리고 그것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됨? 그쵸? 그럼 우리는 세 가지의 쟁점들을 다 뽑아줘야지만 이게 머릿속에서 구체화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뭉뚱그려주면 야, 이거를 분석해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분석했던 2020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그 긍정성 감소 집단과 부정성 감소 집단, 우리 이거를 갖다가 A와 B로 그때 나눴었고, 근데 실제에서도 이런 도표 분석할 때 긍정성 감소 집단에서 긍정적인 단어 자체를 차단하거나 부정성 감소 집단은 부정적인 단어를 차단했을 때 이거 말로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긍정성 감소 집단을 A라고 하고 부정성 감소 집단을 B라고 하고 긍정성 감소 집단에서 부정적 단어를 1이라고 하고 긍정적 단어의 결과가 2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설명에 있어서도 내가 구체적으로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것도 도표 분석이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감정의 형성과 그리고 효과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항상 논술 문제는 연세대학교의 연대 논술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걔네가 논술을 다면적 논술이라고 하거든. 그치? 이 다면적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도 마찬가지고 도표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비판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쟤는 남자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남자가 키가 얼마고 그다음에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논술에서는 뭐야? 속성. 즉 비교든 해석이든 비판이든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항상 관점을 찾지. 관점. 이 관점이라는 건 지난 시간 걸로 본다면은 바로 2020 연세대학교
사회 논술 문제, 요거는 저기 편입학 문제다, 이거는 편입학 문제야. 근데 비슷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논제에서 출발해야 돼, 논제. 주제, 즉 감정의 형성 과정과 효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에 의하여 원인, 그지? 여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돼 있어서 맞습니까?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지. 그죠? 그리고 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의심은 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의심은 나에서도 그렇고 제의심은 다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할 때에는 바로 감정의 형성,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영향의 관점 자체를 정확하게 처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뽑지 않으면 내가 각각의 제의심문에서 무엇을 독해야 될지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논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근데 이건 연대뿐만은 아니죠. 다 마찬가지지. 우리가 최근에 봤던 외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성실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주제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잡아줘야지만 그것을 뭐 비교 요약을 하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다른 제시문을 분석을 하든 그런 식이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논술 문제는 뭐라고 해서 관점 싸움이야. 이 관점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즉 해석을 할 때 그런 관점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 걸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제의신문가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까? 가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 바로 이게 괜히 이런 단어 나오진 않지요. 그렇죠? 관계에 의해 규정이 된다.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니까 인간관계를 단수형으로 볼 수 있고 복수형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집단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 번째 줄 이것이 여론이 되기도 하고 그 여론도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형성하고 감정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맞습니까? 집단의 분위기, 집단의 정서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이 형성된다.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감정은 집합적 감정의 모습을 띠게 되고 여기서 효과는 뭡니까? 그 뒤에 연대, 감정 연대, 소속감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네트, 즉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감정 자체의 범주가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범주가 확대됐어라고 하는 게 중요하려면 제이심은 나와 제이심은 다도 이러한 즉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이라는 개념이거나 아니면은 감정의 범주라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지 비교형이 돼. 그렇지 않으면 얘는 세컨더리하게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관점을 찾을 때 어디 갔어? 이러한 관점을 찾을 때 모든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쟁점적 관점이 중요한 거야. 쟁점적 관점. 이놈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논술은 뭐라고 해서 선택과 배제다.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관점의 선택, 세컨더리한 것은 배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요거를 포착하는 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봐. 관점을 찾아내면.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 번, 벌써 몇 년이야? 2012년도부터인가? 그러니까 매해마다 선생님도 동일하게 가서 시험을 본다고 했죠. 그러면 시험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핵심적인 쟁점을 빨리 찾아내면은 머릿속에서 파악할 것들이 빨리 파악이 돼. 근데 이걸 찾지 못하면은 자기가 불안전해. 그러면, 하고 쓰다가 쟁점이 뭐지?를 잘못 잡게 되잖아. 그러면은 본인의 글에 대해서 불확실해지잖아. 그럼 말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즉,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다시 말하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 그 핑계거든.
즉 글이라고 하는 나도 지금 직이라고 했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예전에 그 고려대학교 입학처장, 입학처에 있는 그 뭐죠? 뭐라고 하니? 그쪽에 어쨌든 뭐 꽤나 높은 사람. 선생님의 그 선배의 친구라서 만났었는데 그 양반이 그러다 절대 학생들이 쓰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다. 뭐 다시 말하면 즉 이걸 잘 쓰면 모르겠는데 그게 부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쓰다 보면은 니네가 왜 논술문 쓰다 보면은 뭔가 불확실하면 직이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논술문에서는 배제돼야 된다.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 한참 쓰다가 절대 쓰면 안 되는 말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뭔 말이야? 다 필요 없고 이런 말이잖아. 자기가 열심히 써놓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혹은 어쨌든의 사촌 동생 누구 아무튼 두 가지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 오케이? 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제이심은 나를 봅니다. 제이심은 나는 무엇에 의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약이 됩니까? 직접적으로는 약이죠, 약. 근데 사실 엄밀하게 약 자체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야. 맞죠? 이 약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종의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정서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야. 감정은 조작이 가능하고 다른 말로 왜곡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라는 게 혹시 결국 뭐야?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지. 감정은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제이심은 가도 영향받는다고 돼 있어. 제이심은 나도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어. 근데 가의 영향이라는 건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이심은 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건 조작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감정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자, 근데 여기에서 영향이라는 건 뭡니까? 감정 자체는 그러니까 특정한 약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실험의 대상의 경우에는 그렇겠죠. 맞죠? 근데 이 결과를 알고 보면은 약 자체는 아무런 효용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사람은 심리에 의해서 좀 더 들어가면 인간의 언어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한 관점 자체로 봤을 때의 제이심나에서의 감정의 영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행동, 인식, 실제로는 사람들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렇죠?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예전에 재밌는 거는 너네 그런 거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그게 어디지? 몸짓 읽어주는 여잔가? 그런 그 책이 있어.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앞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하고 함께 봐야 될 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 몸에서 호르몬이 나올 때 무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 호르몬 자체가 약화되고 사람들이 파지티브한 호르몬.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상대를 볼 때 이게 훨씬 더, 즉 인간의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의 심리를 규정하기도 하거든. 이해되시죠? 그럼 이 말은 제이심은 나에서는 심리가 사람들의 몸, 인식, 정서 자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무엇이 가능하다? 무엇이 가능하다? 인위적으로 형성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조작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플라시보 효과나 노시보 효과는 긍정 반응과 부정 반응이었죠. 정확하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것은 부정적 정서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넘기면 자, 그 뒤에 어디냐 하면은 펠로엘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부정적 정서라는 것은 집단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이심은 가해도 사실은 집단 안에서 특정한 정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특정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분위기에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제이심은 가는 중립적 개념이죠. 근데 제이심은 나에서는 중립적 개념이 아니라 부정적 개념, 특정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의해서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이거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쩌 네이버 TV하고 내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 제이시문 다를 보시면은요, 제이시문 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찬가지죠. 뭡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그러니까 제이시문 나까지는 부정적인 정서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끝났어. 근데 제이시문 다는 그게 좀 확대됐지. 무슨 말이냐면 제이시문 다에서는 긍정적인, 거기다 쓰세요. 긍정적인 동일시 보다는 부정적인 동일시에 사람들은 연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야. 맞습니까? 연대감을. 아, 우리가 둘이 하나구나 라고 하는, 정서적으로 합일됐구나 라는 것도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영향이 월등히 크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제이시문 다는 뭐였습니까? 형성 과정이죠. 그게 뭐였어요? 상상력, imagination이었어. 상상력. 상상력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동일시, 투사.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 in his place, 그의 정서에 내가 자기를 동일시하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자신의 imagination에서 나온다고 했었고, 근데 그런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imagination보다 부정적인 imagination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interrelationship, 상호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에 대한 공감보다 슬픔에 대한 공감이 더욱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그게 어딨냐면 지금 밑에서 이 페이지에 밑에서 한 7번째 줄 resentment이죠. resentment,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 is a safeguard of justice. 근데 이 justice라 여기서 말하는 justice는 자신의 개인적 justice야. 그렇지?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성인 거야. 이게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공정성은 여기서 아니죠. 개인적 공정성이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 justice라고 하는 것은 love is agreeable, 그 다음에 a disagreeable passion, 여기에 뭔가 나와 일치하지 않는 부정적 정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왜? 그런 부정적 정서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감해 줬을 때 확실하게 저 사람이 자기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방금 읽은 거 resentment 밑에 accordingly we are not half of anxious. 그 밑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we can forgive them though they seem to be little affected with the favor. 한마디로 호의에 대해서 별로 나에게 영향받지 않아도 오케이 괜찮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 보냐면 but lose all patience, 빡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lose all patience, 모든 참을성을 잃어버린다. 빡치는 거죠. if they seem indifferent,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면 about the injuries which may have been done to us, 나에게, 우리에게, 즉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그런 상처에 무관심하다 보면 저 새끼 뭐야?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또 설명했어? 일단 기대 이익과 기대 손실로도 설명했었죠.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 근데 손실된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비슷한 속담 뭐가 있지? 잡은 고기에 밥 안 준다? 이게 뭐니? 뭐 있지 않니? 잡은 고기에 밥 안 준다? 미안하다. 그런 아름다운 속담들을 모르고 있구나.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자. 그거 영어 제시 넘겨보세요. 오케이. 그 정도면 됐겠다. 그리고 그래서 가나다의 비교는, 자, 먼저 이 비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 가나다의 공통점은 우리는 모두 정서의 영향을 받아요겠네요. 그죠? 정서의 영향을 받아요. 개인적인 정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정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근데 제이시문 가는 그 정서 자체를 보통 공동체라는 걸 전제로 하죠. 그치? 그 다음에 제이시문 나에서는 뒷부분은
정서라는 것이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부정적 정서가 보다 강화된다고 보고, 그치? 그 다음에 제이시문 다는 공동체적이라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개념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제이시문 다. 왜냐하면 자기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공감, 관계에 있어서의 적대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범주, 거기다 쓰세요. 감정의 범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 감정의 범주가 기준이 될 수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이시문 1에서 영향은, 자, 제이시문 1에서는, 가죠. 제이시문가에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감이죠, 유대감? 제이시문가에서 유대감이야. 물론 요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마인드 하는 거니까 좀 넓게 얘기하고, 제이시문 나에서의 영향, 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그 다음에 감정, 역시 유대감, 이런 것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은 조작된 영향인 거야. Right? 그 다음에 제이시문다에서도 역시 영향을 미치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개인의 개인에 대한 호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지금 범주 자체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디테일이 들어가야 돼. Right?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험을 보면은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제이시문 가와 제이시문 다를 중간, 가는 넓은 의미죠. 가는. 우리는 서로 영향받아.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근데 제이시문 다에 보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아. 그쵸? 그럼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게 또 무엇일까? 그치? 여기에서 표 자체에서 얘기했던 것이, 자, 긍정에 해당되는 단어를 차단할 때와 부정에 해당되는 단어를 차단할 때, 이때에 부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자,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쓰세요.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정적인 것에 적극적인 감정이 개입된다. 한마디로 부정적 정서가 사람들의 의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 희망을 얘기하는 것보다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어필이 잘 돼. 얘들아, 선생님 강의를 얘기했던 거지.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지 너희들이 합격할 수 있어. 이거보다, 야, 내 거 듣지 않으면 니네가 합격할 것 같아? 이게 더, 저거,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야. 선생님 강의 듣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강의도, 야, 니네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분명히 다음 주까지 뭐 해오라. 안 해와봐? 어떻게 되나? 한번. 수능 니네, 이렇게 얘기하면 쫄고요, 사람들은.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입니다.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린 천당보다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라는 개념이 보다 강력할 수 있거든. 아시겠죠?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오랫동안 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의 글 한번 보도록 하죠. 글을 보면, 자, 먼저, 자, 지난 시간 거. 오케이. 자, 보면은 첫 번째 줄부터 잠깐만 이거 얘네들이 지금 못 보고 있지 이렇게 되면 이건 그러면 오늘 거 먼저 해야겠다. 가만 있어봐. 저 친구들이 지금 오늘 거 한번 펴보세요. 오늘 거. 자, 논제 먼저 보자. 오늘 거 논제 먼저 봅니다. 논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에 관하여 제이시문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 양립 밑줄 치세요. 양립 밑줄 쳐봐봐. 양립은 두 가지가 다 서로 공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양립론자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이시문 다와라를 평가하시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에 주체잖아. 자유의지, 거기다 씁니다. 인간의 주체성. 그리고 결정론이라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우리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 텍스트를 읽었으면 당연히 주체성, 자율성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 환경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일종의 인간의 어떤 판단. 그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인간의 대상, 인식. 그치? 혹은 여기 인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정서. 이런 것들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 사회학에서도 많이 나온 말 아니었니? 이게 환경결정론과 환경가능론. 그치?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과 내가 주체적으로 환경을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다. 두 가지가 달라. 맞죠? 그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말의 전체, 환경. 그럼 환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거든.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아예 달라. 오케이? 볼까? 첫 번째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풀기 전에 먼저 각각의 제시문에서 뭘 찾아내야 된다고 했어? 언제나? 얘를 찾아내야 되죠. 그지? 자, 그래서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주제관점 이거 빨리 찾아야지만 독해도 빨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모든 논술은. 그래서 제이시문 가에서 그 다음에 제이시문 나에서 제이시문 다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앞부분에 인간의 자유, 의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결정론이라는 건 두 가지가 대립적 개념이 있죠? 그러면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범주로 봤을 때 얘는 아마도 주체성, 이쪽은 강제. 자, 내가 왜 강제라고 썼냐면 요거와 이쪽에서 나오는 인과라는 건 다르다라고 어디에? 양립론에서 나와 있어. 인과관계 모두가 인과관계라는 것 자체는 자연의 법칙.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어떠한 원인, 이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결정론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한 결정은 주체적으로 판단한 것의 결정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고 여기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결정론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이해됨?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근데 재밌는 특징이 있죠. 거기다 쓰세요. 잠깐만. 써봐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거 거기다 쓰셔요. 뭐라고 쓰냐면 자, 됐나? 됐지? 거기다 이렇게 써봐. 인간의 주체 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각각의 제시문에서 주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행동이 될 수도 있어. 이해됨? 그래서 이런 넓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넓은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답은 없는 거야. 너네 비문학에서 인문 지문이 나오면 어려운 이유가 뭐야? 모든 우리가 비문학에서 인문사회, 그다음에 예술, 과학기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인문 지문이 나오면 복잡한 이유가 뭐야? 인문 지문에 나와 있는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과학은 하나의 과학 현상은 예외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그치? 근데 인문 지문은 언제나 그 안에 파이팅이 일어나죠. 왜? 인문 지문은 진리란 무엇인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래서 복잡한 거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뭐다라는 답이 없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인문에서 나온 것 중에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예전에 나왔던 신채호의 그때 왜 아와 비야의 투쟁 다 봤을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만약에 그때 그 지문을 읽을 때에 요거 때문에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와 신채호의 그 지문을 읽을 때 주제어가 이건 신채호에 대한 얘기다. 틀렸지 아예. 신채호가 뭐라고 했지? 신채호에 대한 관점 굉장히 많아. 두 번째, 이건 신채호의 역사관이구나. 이렇게 읽어도 안 돼. 머릿속에서 역사관이 뭐지 하면 넓게 잡아. 그게 아니라 신채호의 역사관에서 아와 비아를 뭐라고 규정하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죠? 이해됨?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뭐지? 하고 각각의 제시문에서 범주를 잡아줘야지만 우리가 선택과 배제가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에 관하여 제이심은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입장 어떻게 됩니까? 글자 수. 항상 우리는 텍스트를 보고 무엇을 결정해야 돼? 분량을 먼저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왜? 분량을 잡아줘야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독해를 할지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분량을 잡지 못하면 내가 랜덤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제이심은 나 이걸 어떻게 꼼꼼하게 다 독해하지? 이걸 왜 꼼꼼하게 독해합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논제의 요구 조건의 범주에서만 독해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를 기초로 다와라를 평가하시오. 그러면 제이심다의 실험과 제이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향적 연구와 회고적 연구, 그리고 특히 회고적 연구를 이제 우린 비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겠네. 그러면 800자이기 때문에 맨 앞에 제이심은 나에서 양립론, 요거 자 100자에서 150자. 더 길면 안 돼. 더 길면 왜 문제가 되냐면 분량만 잡으면 물론 사람마다 나는 뒤에서 나와 있는 논거의 구체성을 디테일하게 잡기 어렵다. 그래도 200자를 넘기면 안 돼요. 이거를 갖다가 길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분량을 따먹겠다. 관계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뒷부분에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제이심은 다의 실험. 실험 맞아? 오케이. 실험을 여기도 대략 50자.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평가는 당연히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평가는 항상 의와 한계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런 건 없어. 특히 이 실험은 그래. 맞지? 이 실험은 흑백 논리로 들어가면 안 돼. 제이심은 이 관점에서 볼 때 제이심은 다의 실험은 이런 건 맞아.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는 거야. 즉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건 언제나 거기다 쓰세요. 의와 한계라고 보면 좋거든. 즉 이 관점에서 평가를 할 때 이거는 흑백 논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는 의와 그 다음에 한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의와 한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150자로 잡고 요거 대략 350자. 물론 이제 랜덤하게 플렉서블한 게 있어. 이쪽도 350자 내외.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 그래서 평가할 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첫째, 둘째.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제이심은 라에 나와 있는 회고적 연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역시 두 개의 범주 정도로 얘를 옹호하거나 반박해주면 되게 될 거야. 오케이? 분량을 먼저 잡아줘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1-2번 가에서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를 제이심은 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쪽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1번 문제, 요거는 1-2번 문제. 자, 가의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입니다. 육식 옹호하는 이들의 태도야. 태도. 이건 50자 정도 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이심은 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것을 제이심은 아까 다는 뭐지? 제이심은 다는 영향. 자, 제이심은 다는 실험.
이 실험은 환경의 영향 이라고 하는 거. 제이심은 다 입장에서 분석하고 육식을 거부하는 화자의 아내의 태도를 두 번째 요거 그러면 제이심은 가의 채식주의자 육식 거부 아내 자, 이 태도를 제이심은 라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시오. 라는 두 가지죠. 회고적 관점과 전향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지. 그러면 제이심은 라의 이게 회고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당연히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이 회고적 관점의 채식주의라는 건 이전에 어떠한 영향이 얘한테 미쳤던 거야.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전향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건 타당하지 않아. 영향. 즉 회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영향으로 보겠지만 전향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도 본인의 주체적 선택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 2-1에 보면은 제이심은 다의 기술된 실험을 계절별로 다시 수행을 했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여름, 겨울, 봄, 가을 뭡니까? 계절에 따른 온도의 상관관계지. 그렇죠? 온도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를 절반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차갑거나 따스한 음료를 들게 있고 두 번째, 즉 여기는 영향을 미친 게 첫째 뭐예요? 계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료의 온도야. 그치? 그 다음에 그리고 이후 참가자들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인상 동그라미 이게 결과입니다. 인과율에 의한 결과가 되겠지 이게. 인과율로 본다면 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원인에 해당되는 계절 아니면 음료에 의한 결정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디터미니즘이 되는데 결정론 그렇게 되는가? 거기 보면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 각 집단의 평균 인상 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본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또 다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2-1번 문제도 앞부분에서 자 2-1에 이걸 뭐라고 보기라고 해? 다의 실험 다 실험 분석, 실험 분석은 여기에 꼭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자, 이 실험에서는 먼저 결론적으로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음료와 인상과의 관계. 그죠? 그럼 정확히 두 번째는 계절. 두 번째는 계절과 음료와의 관계. 계절과 음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를 근거로 다를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제이심은 다를 보면은 따뜻한 음료잖아요. 그러면은 제이심은 다에 나와 있는 따스한 음료의 영향의 타당성. 그렇죠? 그러면 앞부분에서 절반은 실험 자체를 분석을 해야 돼. 그렇지? 실험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실험 분석. 근데 이 실험 분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이심은 다를 기반으로 해야 되겠지. 제이심은 다. 그럼 제이심은 다는 뭐예요? 따뜻한 음료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라는 게 제이심은 다의 주장이야. 그런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에서 따스한 음료, 이게 결론이거든. 따스한 음료가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부분적 타당한 거지. 결론은. 맞아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적 타당하다는 건 이 순서대로 봐. 먼저 음료가 영향 주는 거 맞아. 음료는 영향을 줘. 그렇죠? 근데 조건이 틀려. 조건이 달라가 아니라 조건이 여기서는 틀려. 틀린 게 맞지. 달라가 아니라 틀려. 즉 여기는 여름에 따스한 음료와 여름에
차가운 음료. 당연히 겨울에 따스한 음료, 겨울에 차가운 음료라는 조건이 더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추가적 조건을 줬을 때. 그리고 결론적으로 따스한 음료의 영향은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볼 땐 틀린 거야.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은 제한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맞은 거지. 음료가 영향을 준다는 건 맞아. 그렇지? 근데 그 음료 자체가 즉 여기에서 따스한 음료. 따스한 음료는 정확하게 따스한 음료가 영향을 주긴 주는데 차가운 음료보다도 더 영향을 준다고 비교항으로 얘기해 줬어야 된다는 거야. 맞습니까? 내용을 꼭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여러분의 글에 들어갔어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요거 5분 정도만 브레이크하고 하겠습니다. 5분 정도.